지난 2010년 한반도를 찾아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간 7호 태풍 곰파스. 기농하자마자 바로 태풍을 맞았어요. 9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해서 9월 3일 날 태풍을 맞았으니까 뭐 일단 뭐 하우스가 다 폭삭 무너졌으니까 날아가 버렸으니까 야심차게 시작했던 귀농은 태풍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한다는 이런 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또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죠. 어떤 고난 앞에서도 1년 365일을 향긋한 봄날처럼 사는 행복한 남자. 작지만 강한 강소농. 손보달 씨의 즐거운 귀농살이를 따라가 보자. 경기도 평택시. 희곡리라는 이름의 작고 소박한 이 농촌 마을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쌈채소 농장이 있다. 경칩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 밖은 꽃샘추위로 쌀쌀한데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사한 봄이 한가득이다. 주인공 보달 씨가 키우고 있는 싱싱한 쌈채소들. 봄이 되자 쌈채소의 인기가 더 뜨겁다. 덕분에 보달 씨의 하루도 더 길어졌다. 오늘 많이 나오잖아. 향나무를. 출하량이 많아 두 부부는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 없이 이곳 하우스에서 늘 함께한다. 진짜 요즘에는 집에 간 지 꽤 오래됐어요. 한 달 됐나 봐요, 한 달. 전에는 주말마다 그래도 보통 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말에도 여기 쌈을 이렇게 사러 오고 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겨울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여기가 수막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모타 같은 게 꺼지고 전기가 나가고 되면 안 되니까 밤에 여기를 지켜야 돼요. 겨우내 수확했던 쌈채소들은 꽃대가 올라왔다. 꽃이 핀 쌈채소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봄이 되면 키워놓은 모종을 새로 심어 키워야 한다. 보달 씨는 요즘 몸이 2개라도 모자라다. 네, 너무 탱탱하지. 좀 더 올라가, 더. 됐다. 됐어. 일손이 귀한 시골 농가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큰 보탬이 된다.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초반날 싸워요. 왜요? 예? 서로 잘나서 그렇지 뭐 우리는. 우리는 한 친할머니 같아갖고 매일 싸워, 매일. 평생 농산일을 해온 분들이지만 부지런한 보달 씨 앞에서는 어르신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일해놓은 것도 잘하고 사람 접대는 것도 늙은이들 비유도 잘 맞추고 그랬고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놀랐다니까 지금은 달고 보니까 그러려니 해. 원래 농사 짓던 분 아니잖아요. 저 양반. 사장님, 예. 예. 어때요? 보면 잘해요? 안 짓던 사람이라도 짓던 사람보다 더 잘해. 나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며 해놓은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따지고 보면 사장이라도 자손이 나 같으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내 자손들 생각을 해. 비하면 되게 잘해놓은 거야. 마을 어르신들도 인정한 농사꾼 보달 씨.
그는 농장에서만 바쁜 게 아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 일이 산더미다. 그가 기른 쌈채소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보달 씨가 3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카페에는 제법 단골 손님들이 많다. 하루에 일과를 갖다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계속 올리는 편이에요. 뭐 제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올리고, 모종을 심었다 그러면 모종을 심은 거를 올리고,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농장 자체를 갖다가 모든 걸 다 개방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열린 마케팅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문객도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그랬다. 지금은 그래도 한 거의 300에서 한 400명, 그렇게 또 많을 때는 뭐 500명도 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객들의 입소문 덕분에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연매출은 약 2억 원 정도. 보달 씨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농사꾼 역시 변하는 세상에 맞춘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장은 아내 현주 씨 담당. 주 고객층인 주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주 씨는 다양한 쌈채소를 골고루 잘 담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라고 한다. 저희는 이게 무농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좀 모양은 안 이쁘고 좀 그렇지만 그냥 직접 씻지 않아도 바로 드셔도 좋을 만큼 참 싱싱하거든요. 그날 오전에 따서 저희가 오후에 택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멍이 좀 뚫리고 벌레가 좀 먹어도 저희 거는 싱싱해요. 예,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택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우체국 직원이 하루 2번 보달 씨네 농장을 직접 방문한다. 오늘도 겨우 트렁크 문을 닫을 정도로 물량이 많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산물 시장으로 들쑥날쑥한 그런 수입보다는 이거는 그 연중 똑같은 고정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가격이 비싸도, 그다음에 가격이 뭐 이렇게 싸도 저희는 가격이 항상 일정하니까. 특히 뭐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진짜 채소가 많이 비쌌잖아요. 그때도 저희 거는 그냥 항상 똑같은 가격에 냈으니까. 배송까지 마쳤으면 이제 한숨 돌릴 만도 한데 보달 씨는 또다시 트랙터 위에 올랐다. 누가 보면 조바심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사실 그는 귀농 당시 큰 아픔을 겪었다.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다. 귀농하자마자 바로 태풍을 맞았어요. 9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해서 9월 3일 날 태풍을 맞았으니까 뭐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당시 피해 어느 정도? 어쨌든 제가 여기 한 3, 4톤 일단 투자한 거, 그거는 뭐 그대로 다 손해를 본 거고, 그 이후로도 일단 뭐 하우스가 다 폭삭 무너졌으니까, 날아가 버렸으니까 수익이 전혀 없었죠. 2010년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 7호 태풍 곰파스. 당시 막 귀농을 시작했던 보달 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었다. 28동의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 그에게 남은 건 절망뿐인 듯 보였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다행히 남은 하우스에서 오이를 수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재기의 큰 발판이 되었다. 뭐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사실 포기한다는 이런 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또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죠. 세우기도 많이 세우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큰 어려움이 한번 있으면서 오히려 더 지금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된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마다 언제나 보달 씨에게 큰 힘이 되어준 가족은 그의 귀농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다. 끝나 같은데? 대학생인 아들 현준 씨. 농가에는 좀 안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예, 잘 와서 도와줘요. 우리 아들은 쌈 잘 따요, 쌈을. 하도 잘 따서, 엄마랑 둘이 많이 땄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냥, 아들이 이래 도와주니까 그냥, 기분 좋죠, 뭐. 힘이 되고. 어제는 알바 몇 시까지 했어? 응. 3시까지 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온 몇 시야? 어휴. 그 잠 푹 잤어, 그래도? 아니, 4시간. 4시간 자고 왔어? 예전보다는 아버지 아들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되게 좋은 분 되셨어요. 예전에는 별로였어요. 이건 무서운 거. 근데 지금은 되게 편해요. 나중에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좋은 거 해드려야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보달 씨는 그저 근엄한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가깝고 편한 아버지가 되었다. 보달 씨에게 가족만큼 가까운 한 사람이 또 있다. 아이고, 모종 잘 커요? 잘 커. 많이 자랐어. 많이 잘했어요? 가까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환기 씨. 파트너죠, 파트너. 제가 이제 귀농해가지고, 귀농하기 전에, 이제 카페, 귀농 관련 이제 카페 같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나신 분인데, 뭐 저한테 어쨌든 농사적으로도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가 28동인데, 14동은 제가 하고, 이쪽에 14동은 이쪽 분이 하고 그랬고,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제가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농사하는 거죠. 헛빛들이 준비 많이 들어요, 선박들이. 하우스 온도가 요즘 한 25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200짜리 방식은 나와야지. 이야. 그래야지 수익성이 되지. 작년에 워낙 가지값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또 근데 그래서 가지 모종 두 사람은 키우는 작물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귀농 인생의 동반자다. 달 정도 진짜 제대로 자라야 되겠네. 3, 4월, 15일 정도. 벌써 이거 심은 지 한 달이 지난 거죠. 풀바이 농원 쪽은 이 판매 쪽으로 굉장히 유능해요. 특히 인터넷 카페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많이 배우죠. 그거는 또 농작물 키우는 거는 제가 좀 경험이 많으니까 풀바이 쪽에서 저한테 와서 많이 질문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많이 의지가 되죠. 뭐 힘들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뭐 의논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판매라든지 또 일손 구해놓은 거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의논을 하고 그랬죠. 귀농 초기 보달 씨는 28개 동의 하우스를 임대해 농장을 운영했다. 뭐 스프링클러 구멍 다 뚫고 했나봐. 하지만 일이 힘에 부치자 그는 과감하게 농사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김환기 씨에게 하우스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큰 거보다도 그러니까 내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규모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규모를 갖다가 되게 알차게 차라리 그 농사를 짓는 게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작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강소농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소농이 뭐냐면 작지만 강한 농업이, 그러니까 농사를 작게 지더라도 그 농사에서 농사를 잘 져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강소농이거든요. 외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만 이렇게 규모만 크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뭐 매출이 많고 수익이 많은 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정부는 강소농 10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한 210농가를 육성을 하였고 금년도에 또 한 200명 신청을 받아서 현재 한 410명 정도가 강소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연 한 15회 정도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그중에 우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60농가에 대해서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 경영소득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1억 5천만 원 정도, 그 30농가에 대한 또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보달 씨 역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는 한다. 가격에 대한 그 하락은 없는지. 그렇죠. 저희는 직거래하니까 재주문이 이루어지니까 뭐 외부에 근데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날씨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아직 뭐 기농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채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몰랐던 걸 갖다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또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기술센터에 오면. 보달 씨는 이상적인 강소농이 되기 위해 이 비즈니스, 마케팅, 재배법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소농 교육도 꾸준히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이곳에서는 유기농가에 필요한 미생물제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해 주는데 보달 씨 역시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강소농으로 선정되면서 저온창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80%인 약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기가 생산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께서 희망하는 전량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일단 손보달 사장님 같은 경우는 평택 지역 농업인들이 다루지 않는 작물, 지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채를 주로 위주로 하는데 쌈채소, 고구마 육류를 특히 이제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좀 상당히 귀감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집가가 높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농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좀 불리한 여건에서도 시설하우스를 임차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평택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때 올 때도 이렇게 좋았었는데 너무 좋다. 우리 갈 때 한 박스 주는 거야 이거? 나가야지. 나가서 체험도 하고 오케이. 조용하던 보달 씨의 농장이 소란스럽다. 오랜만에 아내 현주 씨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다. 아저씨들이 좋아하잖아. 몇 개 있지 상관없이 그냥 큰 거. 소. 가서 가져가는 거야? 이곳에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딴 채소는 모두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겹쳐가지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오셔가지고 고기도 직접 구워 먹고, 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들어가는 쌈채소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오셔서 또 이제 쌈채소를 갖다가 수확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돈을 받고 있고 그래요. 물론 저희도 이제 뭐 바쁜 와중에 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도 가는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이에요. 뭐 그분들이 한번 오셨다 가시면 뭐 이렇게 직접 수확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수확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분들은 보면 되게 좋아하시고 흡족해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색도 모양도 이름도 모두 다른 쌈채소. 보달 씨의 농장에는 무려 26가지나 되는 쌈채소들이 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꽃구경이라도 온 듯 형형색색 쌈채소들을 촬영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끝내준다 이거. 올려.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시내에. 그래서 이런데 시골 나오기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가끔 나오는데 올 때마다 뭐 여행 삼아 오는데 너무 좋고요. 특히 쌈이 너무 좋아서 잘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싱싱하고 괜찮아요. 이것도 일단 여기 와서 산지에 와서 사가면은 보관이 오래 가더라고요. 마트에서 사면은 하루 2, 3일 지나면은 바로 녹아 내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열흘 정도도 가능하더라고요. 잘만 보관하면은. 드디어 만찬의 시간. 현주 씨는 손님들이 직접 따온 채소로 상을 차리고 보달 씨는 숯불로 맛있게 고기를 굽는다. 눈이 먼저 즐거운 쌈채소 한상 차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즐거운 이게 바로 귀농인 손보달식 파티다. 바쁜 하루를 끝내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곁을 지켜주던 사람 아내. 오늘도 고생했어. 자기도 고생 많았어요. 아까 뭐 좀 다 심은 거지? 네, 다 심었어요. 할머니들이 고생했지 뭐 매일매일. 그래. 자기 따라서 일하느냐고.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똑같이 급해지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매일 뛰어다니잖아. 좀 바쁜 하루였다. 고생했어. 보달 씨는 아내에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고마움을 안고 산다. 귀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아마도 사람일지 모른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소중한 동반자, 이웃과 잘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귀농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귀농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농촌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 사실 되게 어렵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농사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기 전에 귀농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선도농가 있잖아요. 만약에 고구마를 재배한다 아니면 고추를 재배한다 오이를 재배한다 그러면 그 선도농가에 가갖고 최소한 진짜 몇 개월씩이라도 이렇게 가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서 아니면 꼭 배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좀 자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진짜 경험과 어떤
그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해서 기농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사실 기농해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